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CAD 일반 첫 번째 CAD 캠 시스템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이제 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상 마지막에 이제 56번부터 60번대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꼭 확인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 및 생산하는 과정은 이제 이전부터 컴퓨터를 활용해서 많이 컴퓨터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자동화와 효율화 그리고 생산 설계 해석 분야까지 무궁무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CAD라고 하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전산 응용 설계라고 하고요. 캠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도움을 받아 제조까지 이루어지는 전산 응용 가공, 그리고 이런 것들 아우르는 KAE 그래서 전산 응용 공학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경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컴퓨터를 이해하는 데 앞서 컴퓨터는 특히나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면 컴퓨터 이제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는데 논리 연상 장치와 제어 장치 그리고 기억 장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 장치를 한번 보면 기억 장치는 이제 크게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롬과 램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한번 저장하면 부팅을 껐다 켜도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고요. 램은 휘발성 메모리로 기억 내용이 소멸되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다음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의 기억 기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가지 종류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 장치는 이제 계산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사칙 연산과 아니면 다른 일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제어 장치는 신호를 받고 다시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컨트롤러를 이야기하죠.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는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출력 장치는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용어들을 보기로 두고 분류를 해내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입력 장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나 도형 이런 것들을 기계가 컴퓨터가 알기 쉽게 기계어로 변경해주는 그런 코드 형태로 변환하는 장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문자나 기호를 기계한테 입력해준다. 그래서 입력 장치입니다. 입력 장치 중으로 대표적으로 마우스가 있겠죠. 그래서 커서 등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입력 장치고요. 키보드, 타자, 자판기 이런 것들, 그리고 스캐너, 사진에 책이 있는 문자나 이미지 등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장치죠. 트랙볼, 키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볼이죠. 그쵸? 손으로 굴려서, 트랙볼은 보통 전문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디자인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터치스크린을 많이 사용하죠. 손가락으로 건드려서 명령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라이트펜, 감광 소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컴퓨터가 이를 인식해서 입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라이트펜 같은 경우는 웹툰 그리는 웹툰 작가님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그다음 태블릿, 우리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사진 등을 입력 과정 없이 그래픽 파일 형태로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조이스틱, 오락실 가면 그 막대 모양의 조이스틱이 있죠. 그래서 방향을 포인터로 옮기는데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입력 장치는 꼭 종류와 기능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오른쪽에 그림도 같이 수록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출력 장치. 출력 장치는 컴퓨터가 생각하는 기계어를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변환해주는 장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이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CRT 헤드가 엄청 큰 음극성광 디스플레이에서 PDP 그리고 LCD, LED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액정형 디스플레이, 지금은 LED 이렇게 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라고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로터, 프린터의 범주가 플로터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에 의해서 처리된 결과를 종이 아니면 필름, 출력하는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잉크를 뿜어주는, 조그만 바늘 같은 노즐에 잉크를 뿜어줘서 종이에 스며들게 해서 문자로 표현해주는 잉크제트식이 있고, 정전식이 있습니다. 양전화, 음전화를 이용해서 토너를 흘려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열전사식, 우리가 보통 그 가게에 가면 영수증이 이제 열전사식인데요. 필름에 열을 가해서 일정한 형태를 그려주는 그런 프린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로터라고 하는 프린터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실제 프린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터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리얼 프린터, 한 글자씩 인쇄하는 출력 장치죠. 근데 한 글자씩 인쇄하니까 인쇄 속도가 당연히 느리겠죠. 라인 프린터, 한 줄씩 인쇄하는 출력 장치입니다. 시리얼 프린터보다 더 빠르긴 한데 그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페이지 프린터, 한 페이지 단위로 출력하는 장치,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출력할 수 있죠. 상당히 빠르겠죠.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필름이라고 COM 장치에도 가끔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그리고 주기억 장치, 이런 것들의 종류들을 보기에 놓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을 문제에 해서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CAD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3D 형상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는 얘기죠. 가상의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영감들을 이제 컴퓨터의 3D 화면에 형상을 나타내는 작업들을 이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선으로 3차원 형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입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그래서 아래 보면 이 자동차 모양이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죠. 그쵸? 자동차 껍데기 모양이 선으로 되어 있는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있고요. 이거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게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에서 모서리로 이 면과 면이 둘러싸인 곳을, 선과 선이 둘러싸인 곳을 면으로 표현해내는 이런 서피스 모델링이 있습니다. 서피스 모델링은 이 위에 있는 이 차와 같이 면이 나타나지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 이거보다 더 간 것이 이제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면이 아니라 하나의 입체로, 덩어리로 표현해내는 방법.
그래서 뭐 직육면체나 구, 원추, 실린더 이런 삼각줄 기본 요소들을 덩어리를 막 붙여서 조합해가지고 모델링을 구성하는 방식,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이 솔리드 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물리적 성질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질량도 그렇고 부피도 그렇고 다른 비중도 알 수 있고요. 재질을 변경해서 그래서 이런 물리적 성질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간섭 체크가 용이해진다. 어떤 물체하고 다른 물체하고 어떤 간섭이 이루어지는가를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면도 작성이 용이하고 정확한 형체의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메모리가 너무 커져서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 각 모델링의 경향과 특징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3D CAD와 관련해서 좌표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절대좌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봤죠.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0,0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좌표계로 나타내는 것을 절대좌표라고 하고요. 상대좌표는 현재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굳이 0,0이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 이동했으면 다시 B라고 하는 점으로 가려고 할 때 0,0에서 제시하는 절대좌표로 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좌표계에 설정하는 상대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위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위치가 변하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변위를 좌표로 표시한 책입니다. 다음 상대 극좌표는 일단 극좌표는 아래에 있습니다. 서로 직교하는 좌표가 아니고 각도와 거리만을 이용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와 거리로 일정한 좌표를 잡아주는 것을 극좌표라고 하고요. 여기 앞에 상대가 붙으면 이제 상대좌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현재 위치에서 각도와 거리만을 가지고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극좌표계가 여기 있고요. XYZ축으로 하는 3차원 공간에서 직교좌표계, 3차원 구면좌표계죠. 이런 것들이 많이 좌표계로 사용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좌표계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AD 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기출문제도 하나씩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통 4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는 어려운 편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입출력 장치, 그리고 모델링의 종류, 그리고 좌표계의 종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